중국, 일본과 평화로운 허니문 기간을 유지하며 나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그런데 그 좋은 허니문 기간도 거치지 않은 채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양 옆에 있는 중국과 일본인데요. 다카이치 총리가 공식 선출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두 나라 관계는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냐면요. 중국은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렸고 항공사들은 일제히 일본행 티켓을 위약금도 없이 취소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총영사관은 일본 총리의 목숨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요. 이에 맞서 일본도 대사관을 통해 중국 내 일본인들에게 외출할 때 주의하라는 경고를 내렸는데요.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래? 갈등의 시작은 일본의 타이완 언급이었습니다. 戦艦を使ってですね、そして、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これはどう考えても存立危機事態になりうる、ケースであると、私は考えます。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에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답변을 한 거죠. 존립위기 사태, 이게 뭐냐면요. 일본이 무력을 내세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상황 중 하나를 말하는데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공격을 받아 일본에도 위협이 가해질 때 일본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타이완 해협에서 전쟁할 거야. 딱 잘라 말한 건 아니지만 타이완 해협이 좀 위험해지면 우리 자위대가 개입할 수도 있지? 하며 가능성을 내비친 거라서요. 바로 이게 갈등의 불씨가 되어버린 건데요. 중국은 대만 유사 사태에 대해서 주변국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불편하죠. 하나의 나라로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중국과 일본이 일국 이체제를 인정하고 국교 정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는 내정이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발칵 뒤집혀졌죠. 그러니까 중국은 타이완을 자기 나라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껄끄러웠던 건 알겠는데 갑자기 일본이 타이완을 이렇게 챙긴다고요? 이거 우리 입장에선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일본한테 타이완은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꽤나 중요한 나라라는데요. 지리적으로도 가깝기도 하고요. 일본 수입품, 수출품의 20-30% 정도가 대만 해협을 통과를 합니다. 대만 해협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일본의 그 물류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데다가 대만의 TSMC, 일본 정부가 굉장히 금액을 투입을 하고 있는 핵심 사업이기도 하고요. 사실 일부 일본 총리들도 다카이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공식 석상에서는 타이완 문제에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는데요. 하지만 다카이치는 이 금기를 깨고 일본 총리 중 최초로 타이완 유사시를 언급한 겁니다. 아무리 평소에도 치열하게 부딪히는 두 나라라지만 일본 총리 입에서 직접 이런 말을 듣는 건 처음이다 보니 중국 입장에서도 그냥 넘기기 어려웠던 걸까요? 중국 총영사, 그러니까 일본에 파견된 외교관이 SNS에서 거친 표현을 쏟아내며 일본 총리를 정면으로 비판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더러운 목을 한순간 주저함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머리 나쁜 정치꾼들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 이거 수위가 세도 너무 세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공식적으로 아니 그래도 한나라 수장인데 그 글은 좀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입장 표명을 내놓았는데요. 이 발언 나중에 타이완 사무총장도 나서서 이거 반성 안 하는 건 좀 언급할 만큼 파장이 컸지만 중국 정부는 사과를 하기보단 오히려 일본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中国驻日外交官的个人发文，针对的是妄图将台湾从中国领土分裂出去，鼓吹武力介入台海的错误危险言论。 개인적인 글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일본 측의 잘못을 더 강조한 중국. 이 발표에서 당장 사과하라고 이야기했고요. 중국 정부의 대응이 강경해지고 세간의 시선이 일본과 중국의 갈등에 주목되자 일본에서도 이거 좀 심각해지는 거 아니야? 발언 좀 자중하는 게 어때? 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国会の中での発言など極めて重いです。他国の反応も懸念されます。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한 발 물러서며 특정 사례를 가정해서 말하는 일은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지는 않았는데요. 事態の個別具体的な状況に即して政府が全ての情報を総合的に判断すると、答弁してますので、従来の政府の立場を変えるものではない。 중국은 직접적인 사과와 입장 처리를 바랐던 걸까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뜨뜻미지근하자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쐐기를 받기 시작합니다. 不要在台湾问题上玩火，玩火者必自焚。
11월 14일 중국 정부에서 중국인 여러분 일본 방문 자제하시고 유학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권고하며 일본을 겨냥한 각종 제재를 펼치기 시작하는데요. 중국의 한일령이 본격화되면 일본 경제에 타격이 클 걸로 많이들 예상하거든요. 일파만파 사건이 커졌으나 여기서 다카이치 총리가 그만 내가 이거 다 취소할게 앞장서서 말할 수만은 없다는데요.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다시 또 발언을 철회하는 상황이 되면 정치적으로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함으로써 강한 리더십 이런 걸 보여줄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앞으로 그럼 계속해서 이어질 거냐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다카이치 총리는 입장 처리를 하지 않으며 단단히 버티고 있는 모양새지만 일본 외무성은 중국과의 화해를 위해 외교관을 급히 파견시켰는데요. 하지만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결국 중국은 다시 한번 일본 측에 너네 발언 철회해라고 요구했다 전해졌죠. 다카이치도 중국 정부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 이거 당장 실마리를 찾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이 갈등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바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경제적 강압이 들어오진 않겠지만 한미일 협력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관여가 되어버릴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게도 커다란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경제 보복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다카이치 총리가 의회에서 한 타이완 유사시 발언을 시작으로 중국, 일본의 갈등은 마치 스노우볼 굴러가듯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과연 두 나라는 이 상황을 수습하고 화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